네, 오늘은 과호흡 증후군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을 가지고 응급실로 오시기도 하고 또는 외래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말씀하시는 증상들은 대부분 좀 비슷하게 나타나는데 그중에 하나가 이제 손발이 막 저리다고 얘기를 하시고요. 숨쉬기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숨을 막 빠르고 과하게 여러 번 계속 쉬시게 되고 그리고 가슴도 답답하고 그로 인해서 정말 죽을 것 같고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호흡을 과하게 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왜 생기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제 심리적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또는 기질적인 원인이 있어서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드시 감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숨이 안 쉬어지시고 그로 인해서 머리가 어지럽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요. 가슴이 답답하고 그다음에 손발이 저리고 손가락, 발가락이 막 뒤틀리는, 꼬이는 뭐 이런 현상을 얘기하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스트레스나 흥분된 상태에서 갑자기 숨을 헐떡이면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흥분된 상태가 아닌데도 예를 들어서 어떤 폐쇄된 공간, 엘리베이터나 또는 이제 만원 버스나 지하철 이런 데 꽉 조인 상태에서 오래 서 있으면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이 어떤 뭐 안정된 상태에서 집에서 쉬시다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감별을 해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기질적인 문제들, 심장이나 이제 머리, 뭐 이런 기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발생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숨이 안 쉬어진다거나 어지럽다거나 뭐 가슴이 답답하다거나 이런 것들은 흔히 알고 있는 뭐 심근경색, 뇌졸중 뭐 이런 여러 가지 현상에서도 똑같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런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감별하셔야 되고요. 오늘 말씀드리려는 거는 이런 공황 발작이라든지 이런 심리적인 원인 때문에 발생하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공황 발작과 관련된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한번 읽어 보시면 여기서 말씀드리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막 갑자기 맥이 빨라지고 심장이 심하게 느껴진다. 그다음에 땀이 많이 나고 몸이 떨리고 전율감이 있다. 숨이 가쁘고 가슴이 막힌다. 뭐 질식할 것 같고 가슴 답답하고 숨쉬기 힘들고 현기증 나고 머리가 띵하고 뭐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부터 막 죽을 것 같고 손발이 꼬이고 감각 이상 얼굴이 화끈거리고 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가지 정말 심장 또는 머리 이런 중요한 기관에 문제가 있을 때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무조건 이런 체크리스트가 맞다 그래서 공황 발작이다 생각하고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 자가 컨트롤하는 것은 좀 위험하고요. 반드시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 이렇게 숨을 안 쉬고 답답하고 손발이 꼬이고 때로는 이제 의식을 깜빡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런 것이 생겼다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과호흡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숨을 빠르고 많이 쉬기 때문에 체내 산소가 상당히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내뱉는 산소에 숨에 이산화탄소가 많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산소는 많아지고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짐으로써 이제 몸에 있는 전해질이 균형이 깨지게 되죠. 그러면 2차적으로 손발이 꼬이고 자제력이 잃게 되고 감각마비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과호흡으로 인한 전해질 불균형에 의해서 생기는 현상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호흡 증후군을 치료하거나 이제 컨트롤하는 것은 이 산소와 이산화탄소의 교환을 천천히 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과호흡 증후군, 이것은 병이 아니고 보통 이제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게 발생해왔다라고 하면 반드시 어떤 기질적인 문제가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런 것들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혈액 검사, 뭐 갑상선, 간 기능, 콩팥 기능, 빈혈 여러 가지 검사를 좀 하시는 게 맞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질적인 원인에 의해서 발생했다라고 하면 그것을 치료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모두 정상이다. 그리고 여러 가지 심리적인 상담이라든가 이런 걸 했을 때 이런 것들이 기질적인 문제보다는 어떤 스트레스라든지 정신적인 문제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 현상이다라고 진단을 받으셨다라고 하면 첫 번째 이런 유발이 되는 요인들을 반드시 회피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뭐 스트레스라든지 또는 어떤 폐쇄된 공간 이런 것들에 의해 대한 두려움으로 발생한다라면 이런 것들을 회피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이런 것과 상관없이 그래도 계속적으로 발생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종이봉투, 그다음에 비닐봉투를 활용해서 본인이 내뱉은 숨을 다시 들이쉬는 과정을 통해서 이런 산소가 많아지고 이산화탄소가 부족해지는 것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장기간 하게 되면 이제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봉지를 통한 호흡이 안 된다 그러면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으로 7번 숨을 내쉬고 11번 들이쉬는 아주 천천히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것을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자를 정확하게 못 인지한다라 그러면 평소에 조금 연습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길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는 것을 이제 스스로 연습을 함으로써 실제 어느 정도의 공황 발작 또는 과호흡이 발생했을 때 컨트롤하는 것이 요즘은 더 좋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이제 종이봉투 또는 비닐봉투 같은 것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과호흡 증후군, 공황장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응급실 또는 외래로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요렇게 이제 관리를 하시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